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과 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TV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게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와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 피해자들은 보상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보상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걱정일 겁니다. 물론 경미한 사고라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혼자서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대한 사고, 특히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영구장애가 예상되는 사고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장애 유무 판정에 있어서 매우 까다롭게 산정하고 있는데요.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의료 기록을 토대로 자체 의료 자문을 거쳐서 보상을 최소화하는 게 보험사의 이윤을 많이 남기고 손해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물론 거기에 담당자의 인사고가 역시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인데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살펴볼 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 등록 여부입니다. 전문 등록 변호사가 되려면 해당 분야에서 일정 경력과 사건 처리 실적을 쌓고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쉽게 주어지는 자격이 아닌 거죠.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면 일반 변호사보다 교통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확실히 높다는 게 일단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문 변호사, 특화 변호사라는 표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이런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변호사 등록이 되어 있는 것과 그냥 그 용어만 그렇게 쓰는 건 엄연히 다른 개념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점은 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경험입니다. 교통사고를 수십 건 처리한 걸로는 복잡한 장애나 예상 판결금이 높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상과 배상에선 수천 건의 교통사고를 처리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요. 교통사고는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그 부상 부위 및 그 정도도 워낙 다양하고 그 사람의 소득과 과실 문제, 그리고 간병인 문제, 비급여 문제 등 소송 전 치료 과정부터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백 건, 수천 건을 처리해보지 않았다면 중간에 어느 한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결국 재산상 손해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평생 금전적으로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처럼 중대한 사건인 만큼 누구에게 사건을 맡길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이 변호사 괜찮더라라고 소개해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고 그냥 성급히 결정했다가는 사건이 잘못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진짜 전문가가 누구인지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고 내 합의금 최대로 받아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보상과 배상 카페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